MP5는 1960년대 독일의 총기 제조업체 헤클러 앤 코흐사에서 개발한 기관단총으로 정식 명칭은 Maschinen- und Pistole 5, 즉 기관단총 5번이라는 의미입니다. HNK사는 자사의 G3 돌격소총 성공에 힘입어 다양한 탄종을 사용하는 파생형 개발에 착수했고 그중 919 파라블럼탄을 사용하는 모델이 바로 MP5입니다. MP5는 일반 보병이 아닌 대테러 부대나 특수부대와 같은 조직을 주요 사용자로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G3 소총에서 사용된 롤러 지연 블로우백 방식과 클로즈드 볼트 방식을 채택해 기관단총임에도 뛰어난 초탄 명중률을 확보했습니다. 이런 MP5의 명성을 세계적으로 알린 대표적인 사례가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1977년 루프트한자 181편 납치 사건에서 독일 특수부대 GSG-9이 MP5를 활용해 인질 구출 작전에서 성공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영국의 SAS 역시 MP5를 채택하였고 1980년 주영 이란 대사관 점거 사건 일명 림노드 작전에서 활약하는 모습이 매체에 공개되며 전 세계 특수부대들이 앞다투어 도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1990년대에 들면서 무장 범죄자들의 장비와 전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소구경탄을 사용하는 SMG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소총 및 방탄복을 착용한 중무장한 적과의 교전 상황에서는 화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단축형 돌격소총이나 구경이 큰 SMG가 점차 대세가 되었고 MP5는 주력 자리에서 점차 물러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P5는 높은 신뢰성과 내구성을 바탕으로 완전히 도태되지는 않았으며 일부 특수부대에서는 여전히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 MP5의 바리에이션 중 하나인 MP5SD에 대해 알아보면 이 모델은 알루미늄 및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일체형 소음기가 장착된 버전으로 음일성이 요구되는 특수작전을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발사소음은 약 120dB로 일반 소총이 160dB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MP5SD는 수톡의 종류나 3.4 기능의 유무에 따라 다양한 하위 모델이 존재하며 이 부분은 별도의 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P5SD 에어소프트건은 원형인 MP5의 인기만큼이나 아주 뜨거운 편인데 VFC, 마루이, 골든이글, 볼트, 엘리트포스 등 셀 수 없이 수많은 브랜드에서 전동건을 생산하였으며 가스건 또한 VFC, 위, SRC 등에서 생산하였습니다. 이번엔 VFC와 위사의 MP5SD 기관단총을 서로 비교해보며 리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최대한 외관 통일을 위해 둘 다 고정식 스톡을 장착하였으며 광학 마운트 외에 외부에는 따로 손대지 않았습니다. 다만 VFC는 SEF 하부가 달린 MP5SD2 모델, 위는 3.4 기능이 있는 MP5SD5 모델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조사 공식 스펙에 따르면 VFC와 위 모두 길이는 790mm로 동일합니다. 무게는 VFC 제품이 3.25kg, 위가 3.35kg인데 VFC는 내부에 몇몇 스틸 옵션이 들어갔음에도 순정 위 제품이 소폭 더 무거운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제조사 모두 리시버, 핀은 스틸 재질이며 프론트의 경우 안에 스틸 심 때문에 자석이 붙는 건지 프론트 자체가 스틸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리시버 느낌은 위 제품이 확실히 두껍고 매우 튼튼한 느낌이며 VFC 제품도 약하진 않지만 위 대비 약간 물러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볼트 캐리어, 트리거 부품은 두 제조사 모두 아연 합금 재질입니다. 볼트 캐리어의 경우 위 제품에선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반으로 부서지는 이슈가 간헐적으로 확인되며 VFC도 장기간 사용 시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관련하여 VFC는 최근 크루세이더 등에서 스틸 옵션이 나왔으나 위는 옵션이 전무하여 순정으로만 대응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코킹 튜브의 경우 위는 기본 스틸인 반면 VFC는 아연 재질이라 파손 이슈가 종종 발생하니 위 제품이나 기타 스틸 옵션으로 교체해주는 게 좋습니다. 리시버 색감은 위는 지나치게 유광인 반면 VFC는 은은한 반광입니다. 이는 실총 MP5 리시버가 반광인 점을 고려하면 VFC가 훨씬 재현을 잘한 부분입니다. 하부 리시버의 각인도 위사는 너무 굵고 반짝이는데 VFC는 적당한 크기에 반사 정도도 적당한 편이라 역시 VFC가 재현도가 좋습니다. 내부를 비교해보면 위 제품은 볼트 캐리어를 세 파츠로 나눈 안전한 독자 규격이라 스톡 쪽에도 완충 스프링이 들어가기 때문에 동사 옵션을 제외하면 그 어떤 실물 파츠도 호환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VFC는 실총과 같이 볼트 캐리어 하나의 파츠가 다 몰려있어 실총 옵션 호환이 문제없이 잘 됩니다. 트리거 박스 부분은 두 브랜드 모두 나름 실물 형상 재현을 잘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는 G파츠, VFC는 보호마스터에서 발매한 스틸 옵션이 있기 때문에 주 교체하셔도 됩니다. 다만 3.4 하부의 경우 위 제품은 큰 이슈가 없지만 VFC는 시어가 빠르게 마모되는 이슈가 있어 옵션으로 교체해주는 게 좋습니다. 장전감은 위 제품 스프링이 더 쫀쫀한 편이라 손맛이 더 좋습니다. 셀렉트의 경우 위 제품은 끊어지는 느낌이 매우 약한 반면 VFC는 딱딱 끊어져서 훨씬 느낌이 좋습니다. 반동도 서로 느낌이 매우 다른데 위가 딱딱하게 어깨를 쳐주는 반동이라면 VFC는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킥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탄창의 경우 두 브랜드 모두 각도는 실총과 동일하며 위는 공탄 모드 변환이 가능하여 유동적으로 즐길 수 있지만 VFC는 해당 기능이 없어 공탄 사격을 하려면 스프링을 제거해야 합니다. 또한 탄이 소진되면 그냥 탄밀대와 노즐이 강제로 부딪히게 만드는 구조라 각 부품의 파손이 잦은 편입니다. 이 때문에 시중의 알루미늄 부품으로 교체해주는 게 좋지만 근본적으로 부딪히는 구조는 동일하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 시 내구도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위 제품의 압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제품의 해외 소비자 가격은 VFC는 $455, 62만원이며 위는 $430, 58만원입니다. 각각 부대 비용 포함 시 80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브랜드별 개인적인 평점과 종합 결론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VFC, 외관, 구, 철저하게 실종의 형상을 따라하는 VFC답게 세부적인 디테일 모두 완벽에 가까움. 반동 6, SMG 구조임에도 극한의 반동을 뽑아냄. 가스 소스에 따라 더더욱 높은 포텐 기대 가능. 기화율 8, VFC답게 두세 탄창은 거뜬함. 내구도 7, 상당수 파츠는 스틸이나 코킹 튜브 및 노즐 파손이라는 치명적인 고질병이 존재함. 옵션 호환성 9.5, 실총 옵션 대부분 무가공 호환. 서드파티 옵션 제조사도 다수 존재. 위, 외관 6.5, 형상 자체는 무난하나 전체적인 색감, 각인, 외부 디테일이 매우 아쉬움. 반동 5.5, 무난하나 이상하게 가스소스에 따른 반동 증감량이 거의 없음. 기화율 8, 기화율이 무난한 브랜드답게 역시 두세 탄창은 거뜬. 내구도 8.5, 볼트 캐리어 파손 이슈 외에 거의 파손될 부분이 보이지 않음. 옵션 호환성 4, 프론트도 독자, 스톡 부분도 독자, 하부 리시브도 독자, 심지어 서드파티 옵션도 거의 없어 옵션 장착에 매우 많은 애로사항 존재. 종합, 최대한 실총의 형상을 흉내내면서 극한의 반동 및 기화율, 작동성을 뽑아내는 VFC와 형상 자체는 비슷하게 뽑되 디테일을 크게 희생하여 가격을 낮추는 위의 철학이 여실히 드러남. 본인이 튼튼하고 따로 손볼 게 없는 MP5를 원한다면 위를, 그게 아니라면 완성형 육각형을 지닌 VFC를 가는 게 좋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총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